휴식 시간 잘 지냈습니까? 좀, 뭐, 자도 안 나는 거. 편안하면서도, 뭐, 아무튼 남넘기셔야 되는데, 뭘 남겨갈 것인만 잘 생각하시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좀 표정이라도 볼 수 있게끔, 이게, 반응 있는 사람은 좀 고개를 끄덕이더니 좀 이렇게 반응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온라인 시대가 있지만, 앞으로 오프라인 시대와 겸해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연차 이제 오프라인 전체가 뭐 지도자라 내용을 빨아내면 오프라인으로 많이 가겠지만 저는 학생 대학원 석박 과정에 좀 숫자가 적어가지고 10명이 내다 학생이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오프라인 수업도 지난학기에 수업을 한 사람입니다. 온라인 시대에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게 방역이나 다른 거에 대한 지금 갖추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수업하기가 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예. 반응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는 좀 잘 진행을 시키고 또 질문에 관한 것도 제가 다른 거 혹시 질문이나 내용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 정책이 있고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정책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그것이 이제 제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세계화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자, 정보화에 앞서가는 나라가 되자 해서 소위 말해서 그 YS 시대와 DJ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정보화 영역에 있어서 컴퓨터를 시골에도 먼저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돼. 그들의 정책은 세웠지만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빨리 올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왔으니까 사회 정책이 도입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 소위 말해서 다문화 사회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이주민들과 함께 사회 통합 교육을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 통합을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냐? 나의 맞는 방식으로 통합이냐? 너도 인정하는 통합이냐? 이게 다른 건데, 나 그냥 우리는 사회 그동안 이런 논적 통합을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거에만 포인트를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불평등과 취약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어떻게 그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그거는 한국의 대한민국 교육 헌법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 공화국 되려면 못 사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카인츠 워드 사건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 정책이 도입됐죠. 그러나 교육 정책에 그에 대한 건 좀 보다 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려는 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법적 근거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법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소수자들도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되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수자들도 같이 아우르는 공화국이 되어야 되는데 다수공화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그 다음에 헌법에 있는 소수자들도 헌법상으로 그 학습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 사는 자녀들도 장애인 학생이나 소수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학습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음을 말하고 있고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일반 우리가 국민들에게 있지만 다문화인들에 관해서는 외국에 온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협약에 우리가 91년도에 소위 말해서 조인했어요. 91년도에 그것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서 인권 및 학습권이 있는 겁니다. 자녀는 학습권이 있는데 엄마들은 학습권 부분이 좀 부족해요. 인권, 이게 다문화 쪽에 하는 사람은 인권하고 시민권하고 학습권하고 노동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가지 권한을 필히 잊지면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서 인권, 시민권, 학습권, 그 다음에 노동권 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권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모르지만 아무튼 인권, 시민권, 학습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지자체에 관한 또 지자체 조례들이 다문화 관련법 조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처우법, 그러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는 측면이 많죠.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지원법하고 금가원하고 가족지원법이 싸우죠.
건강가족하고 하는 거하고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서로 싸워서 서로 통합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앓고 있죠. 이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지자체에 관한 다문화 조례는 각 경기도를 저희가 맨 처음 만든 다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 14개가 다 했는데 다문화 교육법이 없죠. 다문화 가족법은 있는데 다문화 교육법이 없습니다. 다문화 자녀 교육법이 법령 차원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적인 이게 특수교육법이라는 게 있죠. 특수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한다 이랬잖아요. 특수교육법이 우리가 왜 교육에 기대를 가지느냐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가 교육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남녀 평등 부분도 학교에서 남녀 평등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 신장, 여성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 그런 부분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문제되잖아요. 남자 코타자에 주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예전에 장애인 진흥법, 장애인 인권선언을 제가 인권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지만 장애인들도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장애인 소수자들을 위한 사람 대접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게끔 전부의 인권인 사람이 그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우리 집에 장애인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뒷방에 숨겨놓고 안 나타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으면서도 안 나타나게 안 보이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장애인 진흥법이 되고 다문화 특수교육법이 딱 되면서 특수교육에 해당되는 사람은 6명 이내에 대한 다문화 특수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다문화 특별학교를 만들었잖아요. 다문화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우리 사회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는 다문화 소위 말해서 장애인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이 이제는 떳떳이 나와서 거리에서 데모할 수 있는 세대를 바뀌었잖아요. 나 처음에 인정해달라. 그리고 도로를 왜 안 놔주냐. 이렇게 교통 신호등이 왜 안 맞냐. 왜 우리는 차가 없냐. 그런 거에 한 그 시대에서 지금은 그들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누구나 언제라도 그들이 교육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시험도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어른 세대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 그래서 젊은 세대만이라도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빨리부터 해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뚜렷한 전망을 가지고 점진적 단계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인종차별이 2007년도에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로부터 갑자기 권고받게 됐잖아요.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가 혼혈이는 하는데 니는 그럼 순종이냐? 나 보니까 순종도 아니던데. 우리나라 성씨의 약 30% 정도가 외국에서 온 성씨고, 다음에 성씨가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의 그동안에 일본에 온 사람은 황외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항조인 이렇게 말해서 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1905년 10년 사이에 나타남으로 해놔가지고 그때 민족자결주의자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강조되고 남북 통일을 위한 그거에 대한 자존심이야. 그거에 대한 작은 소위 말해 단일 민족을 자존심이 필요하지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놀면 나라가 망한다. 궁극적으로 흥망성쇠로 보면. 단일 민족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종적으로도 망하고 나라 전체가 민족적으로 망한다. 그러니 너가 빨리 정신 캐리를 해서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07년도에 갑자기 교과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다문화 관련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찰관들도 외사과 직원들 많이 교육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외국인을 접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접해야지. 인권과 그들의 시민권 부분으로 접해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그들이 학습권을 인정해야지. 학습권이 인정되니까 다문화 학생들은 전부 학교에 받아라. 1차적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수준에 맞춰서 특별학급을 보내든지 그 예비학교를 보든지 해야지. 예? 그렇게 미리 안 하고 학교에 못 들어가고 예비학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1:1 멘토링을 붙여주라.
1대1 멘토링을 붙여줘서 그들이 필요로 한 부분은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멘토들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가 필요한지, 문화가 필요한지, 그들의 필요한 부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에 맞게끔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멘토링 제도 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무튼 유엔인종차별위원회로부터 제가 다문화 학생만 가르치려고 했더만 우리를 왜 가르치려고 하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빼빠지게 노력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나를 받아주는 한국인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소위 말해서 한국인의 품위 격조 수준을 높이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에 맞는 품위 있는 한국인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다른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차별 없이 하고 그들이 소외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냐. 다문화 학생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급증해서 다문화 학생이 장애인 학생 수를 넘어섰어요. 장애인 소수자가 1% 정도 되거든요. 전체 1%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2.4% 이미 이게 넘어갔지만 여기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초등학교의 경우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학생 수에 많이 다니죠. 3.8%로 다니다가 요거는 1.7%, 중학교 1.7%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1.8%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된 거냐? 중간에 탈락한 겁니다. 소외되고 탈락하고 자기가 태어난 거,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왔다는 게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차별받아야 될, 농촌에서 왔던 사투리 쓴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게. 도시놈만 사는 거나 이거요. 아버지 잘 보시라고.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도 한째 아우러져 있어야 진짜 민주공화국이지.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약 90%, 80-90%가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절반이 탈락하니까 40% 남았죠. 그다음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 중고등학교에 다시 또 절반이 탈락해요. 그러면 20% 정도죠. 이 15%, 20% 정도만 대학에 기본적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탈락한 사람들은 중간에 교육으로 해서 탈락하거나 뭐 한 사람들이 그게 된 국민 기본 공통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지 못할 때 평생 한번 태어난 죄로, 내가 자기 운명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운명에 대한 자기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필이면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선진국이 좋은데 태어나지. 한국에 태어나게 했으면 할 일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난 한국에 할 일이 많아서 좋다.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그래야 또 촌사람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와야 뭐도 이게 되는 사회지. 한 번 가는 사람 한 번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회는 그건 사회가 망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참고로 이 탈락생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끝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차별이나 이렇게 소외나 이런 부분에 안 받기 위해서는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차별이 안 되고 차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려면은 들어오는 과정상에 들어오는 기회의 평등, 만연에겐 다문화 학생의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아직 못 들어옵니다. 제한 좀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평등히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보장돼야 되면 그걸 말할 때 요즘에 정치적으로 말할 때 뭐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이 평등 개념에 롤즈의 평등 개념에 의하면 기회의 평등이 어느 정도 주어져. 우리는 기회의 평등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또 한국을 태어난다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는 소위 말해서 교육 중에 과정상의 불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적 요인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소위 말해서 백인과의 소위 말해서 이게 다문화인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우대받았습니다. 우대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반장 소위 말해서 회장 이런 것도 다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됐건 과정상의 다문화 학생이 학교 내에 소외되거나 왕따되거나 그다음에 그들이 소위 말해서 평가받을 때 낮은 성취도가 나타나면 안 되죠. 만약에. 낮은 성취도가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도 입국자의 경우에 이미 같은 잣대에다가 표준화 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준화, 우리 표준화 검사를 가지고 니는 안 맞다 이렇게 하면 맞겠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몰랐는데 학교를 통해서 이만큼 달라졌다. 자기 진척도 평가를 해줘야지. 내가 이 학교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학교를 만나서 내가 이만큼 빨라졌다. 자기의 진척도 평가, 소위 말해서 자기에 대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그게 학교 교육의 역할이잖아요. 잘했느냐. 교육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본래 교육은 국민 세금 들여가 할 때는 본래 못난 사람 도와주라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대신에 잘 나가는 사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뒷다리 안 잡고, 우리나라 사람은 위에 잘 나가는 사람도 뒷다리 잡아서 같이 죽자는 게 획일적 평등주의의 과도한 평등주의죠, 그게. 미국에 6년 살려가 왔는데 그 애를 초등학교 1학년에,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다시 이거 하락하면 되겠습니까? 잘 산 사람 끄집어 내리느냐. 원래 교육은 못난 사람 도와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국민 세금을 들어붓는 겁니다. 다른 내유가 아니고. 잘 되는 사람이 뒷자리 안 잡으면 자기 잘나서 가요. 근데 잘난 사람은 학교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요게 차이입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잘난 사람은 지가 안 되거나 부모가 잘나서 무식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은 학교 그때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때 학교가 좋은 학교라서 내가 그 덕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TV 사랑을 신고 요즘 신 TV 사랑을 신고 앞으로는 그거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밥 먹고 힘들 때 그때 도와준 선생님, 도시락 나눠줬던 선생님이 내가 기억에 난데서 TV 사랑을 신고 나오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외국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때 어느 선생님이, 어느 멘토 같은 선생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TV 사랑을 싣고 나올 일 아닙니까? 북한에서 와서 내가 이거 안 됐는데 그때 뮤지컬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했다. 이게 TV 사랑을 싣고 나왔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춤을 배우고 싶은데 춤 배우던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겠죠. 그때는 그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 아니면 학교 때문에, 학교의 어떤 제도 시스템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는 기억에 열려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전부 성적 위주의 소위 말해서 대학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소위 말해서 한 줄로 딱 세우기 때문에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 이런 등수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줄 세우고 하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줄 쓰면 니도 잘났고 니도 잘났을 텐데. 한 줄 쓰기로 여러 줄 쓰기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이게 교육의 지금 문제는 공부 딱 잘하면 학교 선생님 되기에 딱 알맞아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사회의 요구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 사회도 필요 없는 수학기를 이렇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거기 있는 그거 공부만 잘하면 딱 선생님 교수 되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또 대체로 교수나 선생님한테 사회생활 가서 또 나와서 실패 보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길로 간 사람이 훨씬 돈도 잘 벌고 하잖아요. 이 점에 관한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왜 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냐. 소위 말해서 한 줄로 세우다 보니까 학교는 그런 면에서의 학교는 공부 잘하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패배감, 열등감 주는 곳입니다. 패배감, 열등감, 한 명의 1등은 괜찮을지 몰라도 2등이 자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1등, 소위 말해서 1등만 중시하다가 보니까 잘하는 사람만 중시 여기고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냔 말이에요. 교육의 본질을 어긋나는 거예요. 못난 사람을 도와주고 잘 되는 사람 뒷자리 안 잡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것도 여러 줄에 손나서 각각의 다르게 분야에 자기 재주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걸 왜 한쪽으로 모으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본래 학습자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얼마인가 바뀐 거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간 사람보다는 전혀 외국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이거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의 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지. 이 사람이 뭐를 변화했냐 이걸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가 수단이 달라져야죠. 왜 끝까지 시험식으로 하느냐 이게요. 서술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 그러니까 지금 획일적, 소위 말해서 표준화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중도 탈락되고 진로 진학이 되고 사회되고 이런 불평등으로 연결되니까 이 불평등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불리한 조건에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같이 출발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 공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쿼타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어촌을 사는 게 무슨 죄라고 그래서 농어촌 쿼타제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97년도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농어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냐? 농어촌에서 1등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목이 있어야지.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총장하고 불러가지고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쿼타제로 농어촌 추천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다문화인들에 들어와야죠. 근데 지금 탈북자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6개 대학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화여대까지 탈북자의 경우에는 정원의 입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선상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같은 선상에 올라줘야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흑인도 몇 % 주었더니만 문제는 그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공부하기 싫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잘못된 제도는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는 미국에서는 흑인 탈락률이 높잖아요. 근데 쿼타제를 주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교육 받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는 다 공부 안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탈락률이 17% 이렇게 높아가서 문제예요. 나는 공부하기 싫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인데, 우리는 하겠다는 사람들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게 있으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도 부패식으로 열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맨날 쌀밥만 먹냐고. 부패 카페테리아식으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지가 하면 안 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 학교가 있어. 지금 학교로 옮겨가면 그럼 내가 뭐뭐 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학에도 한 개 전공만 하던 시대에서부터 내가 다전공 2개 내지 3개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다문화 복합 교육식 복합 시대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전공을 할 수 있어야지. 다전공을 해야 그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이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2개 내지 3개 전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학점수를 전체를 낮추고 2개 내지 3개 전공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요즘 대학생 들어갔는데 어느 과 들어간 게 중요하고 거기서 뭐 했냐가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앞에 있던 중등학교 나온 그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을 세우듯이 그리고 객관식 주어진 답에만 답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선생 될 사람도 아닌데 나는 외국의 상사 주지원 되면 내가 유리한데 그 나라의 배경도 가지고 있어. 그들을 배울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육하는 것이 어릴 때 이중 언어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이중 언어 할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잘 돼 있는데. 엄마 보고 그 나라 말 가르치려가 아니라 이중 언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언어에도 훨씬 더 이중 언어뿐만 아니라 삼중 언어, 사중 언어도 가능한 부분이고 어릴 때는 녹음기처럼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라덕이 랭귀지 애퀴시스인데 언어 습득 장치가 있어서 랩도 초등학생은 더 잘 따라 하잖아요. 중학교 정도 올라오면 못 따라합니다. 고등학교는 랩 빠른 건 못 따라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녹음기처럼 풀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때 그런 환경으로 자연적으로 접속해 놓으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해외 상사 주재원도 되고 그 외국 관련 우리 글로벌라이즈 되면은 그런 데에서 유리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배경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도외시 안 하냐 하는 부분을 이제 아무튼 불평등 부분이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항상 기회가 주어졌나 과연 과정상에 공정하냐 결과가 과연 이 평등한 사회에 가기 위한 기틀이 되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 자세한 내용 이게 아마 언어 문제, 학습 문제, 그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진로 정서적 문제에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다문화 지도자 되시는 부모님도 우리 다문화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문화 교육을 하는데 한국의 교육만 잘하면 다문화 교육 다 하는 거야.
한국어만 한국어만 말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어 말만 한국어만 잘 따라하면 그때는 문제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해요. 한국어 교육망은 다문화 교육 다 한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 사람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언어에는 문화가 있으니까 언어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 언어를 가르쳐야지. 그 외국에서 말하면 아카데믹 라이팅이라 안 합니까? 대학에 공부할 ESL, KSL 과정에 왔는데 KSL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소위 말해서 한국어 그 소위 말해서 쓰기 교육. 쓰기 교육, 개념 교육이 돼야 그 학습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학습을 따라가게 하는 교육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이건 한국어 교육이 이제 그게 해야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애들하고 한국어하고 애하고 잘 놀기만 하면 잘하지. 인간관계만 좋으면 인간관계만 잘 소위 말해서 좋아 그 같이 소통할 수 있고 하면 인터액션이 돼 가지고 잘 이렇게 지금까지 잘 놀면 되겠지. 인간관계만 잘하면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에 소통만 잘하고 언어 교육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하는데. 그래서 그 교육만 하면 서로 간에 소통만 잘할 수 있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과 다문화 학생이 접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접촉하고 자주 만나게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잠깐 접촉만 잘하고 잘 놀면 되겠지 생각. 오히려 잘 놀면서 서열화가 되고 소위 말해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접촉을 할 때 서로 평등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관계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붙어 있으면 수평적 관계에서 관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지도자가 안 붙어 있으면 불평등 관계가 더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다문화 학생이 학원에 갔을 때 하고 학교하고 차이점이요. 학원에 갔을 때는 공부를 못하면 학원 선생은 공부 잘하는 놈 편들죠. 그렇게 하니까 못하는 애가 학원에 못 다니는 겁니다. 쟤 때문에 빈도들해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학원에 가기를 써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좀 못나거나 부족한 사람 편들어주죠. 그래서 다문화 교사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평등적 관계에서 이런 게 교육에는 소위 말해서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편을 교사가 들어주면 같이 평등 관계가 와서 서로 배우려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 역할인 게 교사의 역할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도자 갈 때 저것끼리 잘 놀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저 애하고는 앞으로 놀면 안 되겠구나. 쟤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싫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서로 그 사람의 강점이야.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이야.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그 SBS 프로그램에서 내가 감수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 프로그램도 그런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거에 대해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만 다 하면 되지 않냐, 애들만 잘 놀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문화 교육에 대표하는 비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에듀토피아 플래닛에서 531 교육계획에서 교육계획위원회에서 531 교육계획이라서 교육을 공급자 중심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에 앞서간다 대신에 에듀케이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에듀케이션 유토피아가 뭐냐? 교육받는데 애로점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야. 못나거나 부족하거나 제가 태어난 거고 어쩌라고. 자기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 아까 아모르 파티 할 때 파티라는 말이 페이트라는 뜻,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사랑해라. 자기 운명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운명을 인정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더 풀이하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유비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진 교육복지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듀토피아라는 용어를, 이건 본래 우리가 만드는, 교육계획위원회에서 만드는 용어인데, 이게 브리타니카 사전 이름에 들어가서, 에듀케이션 유토피아. 에듀케이션 유토피아의 합성어인데, 에듀피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약해. 그래, 차카타카 음이 들어가야 좀 탁하게 강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에듀케이션 투 유토피아라는 뜻으로 에듀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어 사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사람이면 태어나서 인간에 대한 학습권을 인간의 본래 태어날 때 학습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육은 어떻게 성립하는가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 교육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식의 주 다음에 교육이거든요. 먹고 입고 자고 식의 주 입는 것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에 인간에 대한 모르는 걸 알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 기분 좋고, 저희고는. 식의 주 교육인데, 이렇게 교육에 타고 왔을 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즐거움을 가진 존재고, 두 번째 재밌는 거, 왜 교육이 성립하느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가르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니는 모르지, 나는 아는데, 이거 자랑하고 싶은 인간 욕구 중에서요. 이게 희한한, 남에게 내가 아는 거를 잠깐만, 이 표현의 자유 중에서 알고 싶은 걸 표출하고 싶은 인간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결합입니다. 두 사람이 관계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고 잡담이죠.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관계하면 그건 교육이죠. 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면. 근데 너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대답하는 선생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물어봐줘서 저 폼 내고 자랑 좀 하라는데 안 하면 네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에서 잘 답변이 안 나올 때. 내가 알고 싶은 인간의 가진 욕구가 있는 거라 그 욕구와 가르치는 데 대한 즐거움 두 개가 합쳐서 형성된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절대 두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대답을 얻으면 내가 기분 좋고 대답을 안 해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기회를 줬는데 지가 충분하게 설명 못한 거니까 지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교육을 받는 데는 세상에 지가 장애인이건 다문화이건 뭐건 간에 교육을 받는데 애로점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야. 우리는 교육을 받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높은 나라니까 이거를 잘 유도해 주면 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에듀토피아를 기본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국제 학습권이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정보와 기술을 유비쿼터스 러닝이 가능하죠. 공부할 때 해야 된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늦게 깬 사람이 멀리 가기도 해요. 공부 늦게 한 사람이요. 길게도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나는 저거 쉽게 푸는데 지는 어렵게 해가지고 낑낑 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가다가요 비약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랐는데 탁 깨우치고 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구르기를 하고 싶은데 앞구르기가 잘 안 돼. 겁이 나고 안 돼. 근데 탁 구르기 시킬 때, 체육 선생님이 해준 거는 내 목 뒷덜미에 탁 눌러준 거밖에 없어. 무슨 목덜미에 탁 눌러주니까 이렇게 굴렀다가, 이렇게 넘어가네? 요렇게 굴렀다가 저렇게 굴렀다가 이렇게 하는 거요. 사람은 성장 자기 욕구가 있어서 자기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딱 교사가 한 일은 목 뒤에다가 이 머리 뒤에 눌러준 거밖에 없어. 띵틀 뛰고 싶을 때 얼마나 겁나요, 처음에는. 그러나 띵틀 발구름틀 딱 그건 누르는 법만 다 가르치니까 이렇게 뛰어넘고 저렇게 뛰어넘고 다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성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교육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특히 다문화 교육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 역지사지라는 말은 아시죠? 역지사지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이해는 처지는 인정하는데 내가 행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역지하는데 그거는 이해하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대 눈높이에서 같은 공감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정서교육, 그 공감대에 있는 교육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떻더라, 그건 카드라 방송이야. 예? 이게 누구 카드라. 아는 거는 많아. 그러나 실제로 지행 합의를 하는데 행동이 안 돼. 아는 거는 많은데 내 새끼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고, 이거 그 부분을 바꾸자는 것이 내가 교육에서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라는 겁니다. 이게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교육학자의 기본적인 저거에 의하면은 지적인 목표, 정의적 목표, 행동적 목표 이런 걸 정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많은데 행동하는 개차반인 사람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전부 지식 교육에 하는 것만 아니지, 행동하는 교육이 안 돼서 요즘 교육에서 컴피턴시 역량 교육이래. 역량이라는 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그게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중시 여기거나, 소위 말해서 그거는 행동 영역을 중시 여기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지행합의는 아는 게 많으면 뭐해? 행동이 이래도 안 되지.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거에 선언 겁니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길어졌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을 쭉 살펴보니까 교육의 정책이 전부 뭐냐 하면은 다문화 학생 지도하는 데가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다문화 학생. 그러니까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해놓고 다문화가 공개하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가 보장 및 교육 격차만 해서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보고 그럼 교육 환경 구축되어 있는데 이 전부 보면은 출발설 평등, 교육 기회 보장, 언어 학습 지원, 진로 교육 이런 것만 되어 있어. 이거는요. 아직도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학생을 지도를 하면은 다문화 교육이 잘 되는 거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의 인식이나 시민의 인식들을 높이는 일이 더 포인트인데. 그러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의 감수성이나 기본적인 다문화에 대한 소위 역지, 감지, 기본적으로 공감대나 배려와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내용의 교육이 돼줘야지 다문화 학생만 가르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거 뼈저리게 내가 느낀 부분인데 다문화 학생만 지원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봤냐고. 내가 건문화 교육 받아가지고 내가 왜 받습니까? 내가 받아본 데는 뭐합니까? 다문화 날 받아주는 사회가 안 되고 다문화 친구가 안 되고 부모가 안 되고 그 사람들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날 안 되는데 그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직 기회 보장가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타적, 소위 말해 외국이니까 배타적으로 보는 배타적 교육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개방적인 다문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단일민족 우월주의를 없애가지고 한민족 자존심은 지키자는 건데 다수자 입장에서 보는 차별 정책에서부터 차이 정책으로 바꾸자. 차별 정책에서 차이 정책으로 바꾸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 차별 정책에서부터 차이 정책으로 간다. 차별하는 소위 말해서 한 줄 세우기로 해놔서 여러 줄 세우기로 나는 1등이고 니는 2등이고 3등이고 차별주의, 소위 말해서 차별주의죠. 그 다음에 니는 외국이니까 열외국. 빼놓고 하는 니는 차별 중심의 교육에서부터 동화주의죠. 그런 개방,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문화 이론론적 관점에서 다원론적 관점을 바꾼다. 이런 것이 우리는 한국에 적응만 잘하면 돼. 이렇게 주장했죠. 적응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배워오는 사이에 나는 앞서 가고.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해라고 따라오는 사이에 나는 가만히 있냐고 나는 또 올라가지. 이게 문화 이론론의 약점입니다. 한 줄 쓰기 교육의 큰 약점입니다. 그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너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나는 못 따라오고 나는 내 자리고 맨날. 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화실조론이라고 그래. 너 농촌에 살았으니까 문화실조 당했다. 옛날에 영양실조 당했으니까 영양실조 당한 사람은 영양을 잘 보급하면 정상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실조됐으니까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 적절하게 문화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니는 정상적인 문화인이 되는 거고 나는 문화인 중에서 한 단계 높은 사람 가고.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 한 줄서기 교육에서 문화실조론적 관점에 문화다원론적 관점에 이게 우리가 멜팅팟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용광로 이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다문화 쪽에 용광로에 이게 섞어 놓으면 잘 있게 돼서 그러나 슬러지는 계속 슬러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소위 말해서 문화다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각각의 장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드레싱만 치면 같이 소위 말해서 비빔밥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빔밥 그릇 이론이어야지. 비빔밥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 비빔밥 성능에 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용광로 소위 말해서 용광로 이론이라고 그래. 용광로에 샐러드 볼 이론이야. 샐러드를 담는 그릇에 관한 이론입니다. 샐러드 볼이라는 말은 그 볼 안에 여러 개가 섞여서 다양성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비빔밥 그릇 이론이어야 돼. 우리 식으로 보라고 하면은 그릇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도 각각의 자기 색깔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아우러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비빔밥 이론이라고 하면 비빔밥 그릇 이론이라는 하는 거를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 줄 서기가 여러 줄 서기 세상의 학생의 잠재력을 빌려가지고 최단들을 발휘하게 하는데 서로 간에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징이 있는 자기의 그 특별한 자기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자기에 있는 한 줄 서기, 여러 줄 서기로 하면은 1등 여럿이 나올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사회가 그래도 다원화되지. 다른 데 대한 잘난 거에 대해 인정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는 그 점에 관해서 너는 뭐뭘 잘할 수 있어. 너는 외국어를 잘할 수 있어. 너는 체육을 잘할 수 있어. 나는 음악을 잘할 수 있어. 나는 국어를 잘할 수 있어.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서로 각각의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된다, 이거. 모두 다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소위 말, 모두 다 잘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2등 이하들에게 소위 말해서 패배가 멸등감만 주는 거요. 한 줄 세우기가 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행동을 잘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정서적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 능력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도 주라고 하면 내가 봉사활동 점수 기록을 너무화시킨 사람입니다. 활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 공부는 못해도 진짜 사람이 저기에서 남에게 배려하거나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봉사활동 점수도 해야지.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로 대학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활동의 주체지 가만히 있는 지식을 딱 받아들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 줄 서기 교육으로 바꾸자. 한 줄 서기에서 여러 줄 서기로 바꾸자. 이게 진로 교육도 포함되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백인이 우월주의라든지 경제발전 중심, GNP 높은 나라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고, 그 GNP 높은 나라는 후진국이 가지고 무조건 후진국이라 사람을 낮춰보는 일을 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행복도 만족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행복도 만족도가 아니라 경제발전 중에 수직적 사고로 해서 벗어나자. 수직적, 소위 말 경제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그 힘이 센 나라,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그런 개념으로 깨져야 되고, 그 GNP 높은 나라, 낮은 나라 이렇게 하는 설 중심에 생각하던 생각에서부터 문화는 평등적인 거거든. 각각의 문화에 서로 장기를 인정하는 문화적 수평주의로, 소위 말해서 수직주의에서 수평주의로 기본적인 변화를 해나가자. 그 다음에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로부터 깨져야 된다. 우리 교과서를 배울 때 서구적 내용이다 보니까 백인이 은연중에 과학기술자들 전부 백인이 많고 음악가도 백인이 많고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흑인이나 다른 다 소수민족이 온 것은 작자 미상이라 써놨어. 유럽 그 책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라비아에서 숫자가 갔는 데서 사실 이슬람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우리 1, 2, 3, 4를 아라비아 숫자. 그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거든요. 원래 인도에서 0을 발견한 나라입니다. 인도에서 문자라고 안 해. 그리고 그 음악도 다른 나라에서 한가라에서 다른 데서 나온 거는 전부
작자미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또 우리도 작자미상이라고 그래. 자기 나라에서 간 것도 보고 갔다 온 것도 자기 나라고 그건데 작자미상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백인 중심적, 백인 우월주의의 기본적인 큰 내용 이야기해 보실까요? 백인, 지난번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바꿀 때, 교과서에 살색으로 살구색으로 바꿀 때, 그때 유엔 여기에 그 인권위에 제소하러 가서 살색 살구색 바꿀 때, 백인 러시아에 소위 말해서 신부님도 같이 갔는데, 신부님이 무슨, 나 백인이라고 너무 우대하는 것도 좀 이 차별이다, 이게. 뿐만 아니라, 좀 나는 러시아 사람인데, Can you speak English? 좀 물어보네. Can you speak English? 잠깐만, 이런 소리 좀 물어보지 마라. 정말 그렇게 안 해. Can you speak English?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스바시바. 그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자기 백인이니까 무조건 영어 할 줄 안다 싶어서 영어를 막 이야기한다. 영어를 뭐 한 개 배우겠다고 그렇게 한다. 이게 괴로운 일이다, 여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언어중에 모르는 사이에, 지금, 황인종 직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옛날에 블랙스미스가 소위 말해서, 사람 만들 때 많이 굽혀지면 흑인이 됐고, 소위 말해서 가마솥에서 덜 굽히면 백인이 됐고, 적절하게 이렇게 된 사람이 황인종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기본적인 생각을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인 중심적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그래서 내가 용어성에 바꿔야 될 게 뭐라겠습니까? 극동이라는 말 제발 잘 좀 쓰지 마라. 극동의 반대말, 그러면 중동은 어디, 중동, 극동 이런 말 쓰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은 어딘데? 중심은 그린시 문제에 있던 저건 0이고, 이건 중동, 극동이라는 말, 극동이라는 말을 쓰면, 그러면 극동에서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대륙에 붙어 있지만 대륙 끝에서부터 대륙으로 나가지 못하는 섬나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동쪽 끝에 붙어 있으면서 남북이 분단돼서 지금 섬나라 같은 나라가 그러면 형편없는 나라야. 그 사람이 유럽에서 만드는 말이요. 영국식 사고방식에서 만드는,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말은 좋은 말도 동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나라인데. 동북아시아에서도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으로 기본적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극동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백인 우위에 그런 쪽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도 하지, 물론 그 다문화 학생 1대1 멘토링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분을 도와주는 일도 필요해요. 그럼 1대1 교사가 필요해요. 그건 이제 좀 1대1로 미국에 다른 데 가면 왜 다문화 학생이 외국 왔다면 보조교사 등에 붙어서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교실에 두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보조교사가 붙어서 실제로 1대1 도와줘요. 그래가 초등학교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은 바로 본 학급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학교가 안 되면은 중학교 정도면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면 다른 게 소위 말해서 ESL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 학급에 들어옵니다. 오전반 들어왔다가 오후반 들어왔다가 싹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문학생, 일반 학생과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의 교육이 더 핵심이란 말이에요, 교육에. 다문화 교육에는. 일반 사람의 인식이 다를 때, 그럴 때 근본적으로 이게 이 인식을 바꾸고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이것이 다문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고, 이때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나간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보는 다문화 교육 정책의 파라다임이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고,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다문화 교육이 앞으로 이게 이제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줄어들 거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거는 큰 흐름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교육인데 이 자료는 그냥 두고 갈 테니까 다문화 교육의 비전과 인간상과 가치와 목표 중에서 아까 인권, 시민권, 학습권, 인권, 시민권, 학습권 이 부분을 잊지 마시라. 학습에 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학습권이 기본적으로 있다. 인권, 시민권은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지난번 아까 교재 중에서 유럽이 어떻게 바뀌었, 서부 개척사가 어떻게 바뀌었고, 회교라는 말은, 회교, 마호메교 사는 거는, 회교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회교한 거는 회족이 믿는 데서 회교 이랬잖아요. 이슬람교를. 이슬람, 저거 나라 말이, 저거 이슬람이라는 좋은 말이 있으면, 그거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줄 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지, 마호메교다 이렇게 부른 거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위대한 예수를 믿는 데인데, 그는 마호메를 믿는 한 단계 아래 사람이야. 이렇게 하던 용어란 말이야. 그런 쪽으로 편견 있는 용어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단일 민족 우월주의 이런 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아까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협동학습, 역할학습, 역할 바꾸기 학습을 해봐. 네가 다문화 학생이라 네가 소수자가 됐을 때 어떠냐 하는 거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네가 소수자가 돼 봤을 때 여기에 한국에만 살지 말고 안산에 한번 가보지.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지가 소수자로 기분을 느껴봐야 이 사람들 이런 심정이 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역할 바꾸기 학습을 해봐야 돼. 하도 엄마가 때려서 하니까 엄마하고 자식하고 소수자 역할 바꾸기 심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가 엄마 돼 보니까 기분이 어때? 이렇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거는 13%에 불과해. 말 안 하는 제스처나 다른 눈 표정이나.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 다문 학생이 왔을 때 위에서 이렇게 앉지 마세요. 위에 앉는 거는 눈높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높이가 밑에서 안아주듯이 한번 해보세요. 같은 눈높이를 하거나 그보다 낮춰보세요. 그러면은 다문 학생이 감동해서 나갈 때 기분 좋게 무슨 소리인지 떠들어도 모르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눈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눈높이가 기본적으로 낮아져서 그들과 같은 차원의, 자, 좋은 식당과 나쁜 식당이 뭡니까? 나쁜 식당은 먹을 때 이래가고 좋은 식당은 싹 뒤에 걸어가서 눈높이 밑에 가서 주문받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그 사람은 하고 나서도 나올 때 돈 많이 주고도 기분 좋게 나오죠. 위에서 시킨 집은 먹고 나서 불평이 많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때 자기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언어 외적인 것에 읽어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죠. 그 사람이 절대 표현은 온갖 몸이나 제스처나 온갖 걸로 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살려고 할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죠. 물론 요즘은 동시통역기도 나와서 밥하거나 다른 거 있어가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할 때라도 내가 뭐 사고 싶은지만 이야기하면 이것이 될까요? 저것이 될까요? 다 물어보지. 그렇잖아요.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소통 안 해가지고 물건 안 사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다 샀잖아요. 깎았어. 그죠? 그런 것이잖아요. 그건 문화에 깎는 문화도 아니고 아닌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 사람의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만 인정만 하면은 어떤 것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영어, 네가 그거는 못 가르쳐 줘도 내가 국어, 수학은 좀 못해서 하지만, 영어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영어는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국으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존 수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베트남에 어디도 하든 영어는 하게 돼 있어요. 영어는 더 잘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도 시민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3국으로 서로 삼국으로 소통하니까 서로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 지혜들이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가서 내가 수학은 영어를 하지만 내가 흑인적 기본적으로 내가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체육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것도 있고, 협동학습에서는 누가 있는 한 팀별로 가잖아요. 팀별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거는 네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협동학습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고, 평가하는데도 표준화 검사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진척도 평가나 자기 평가, 내가 뭐가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자기의 다문화 정체성,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에 나는 여러 가지, 여기도 나 엄마한테도 잘할 수 있고, 아빠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어.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 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정체성을 많이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이 훨씬 다문화 정체성을 함께 아우르는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니티 인 브라이티, 다양성 속에서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나 아우르는 것이 포용적 국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각각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금 학교 계획이 이제 학교에 계획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변화해야 된다. 그걸 내가 이야기 드리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꽉 맥혀 있어가지고 말은 우리는 다문화 교육을 한다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학부모님들 혹시 가셔서 이야기하면 꽉 맥힌 안 받아들이려고 문턱으로 안 나오려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할 때 겉으로만 그렇게 다문화 쪽에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가서 보면은 교사들이 가서 결제 맡으려고 하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거를 아예 표로 써가지고 학교에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은 학교인가 붙여놓은 학급인가 아닌가 교훈거품에 그게 들어있는가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생지 이러고 이런 것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평가하겠다. 학교 자체를. 다문화 특별학급도 연구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도 아예 학교 전체 환경 조건의 뒤에 다문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교실 뒤에 붙어 있는가 그 작품들이나 내용이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가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다문화 요즘 학교 한다는 학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 다문화 평가를 하려고 해요. 본래 이 사람들이 낮은 수준인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받는데 애로점 없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가 이것이 국가가 교육 정책이 해야 될 포인트고 다문화 교육법을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일하고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 소위 말해서 그 진흥원 이런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 아닐까 새로운 다문화 교육 정책의 파라다임의 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 지금은 미흡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의 방향을 뚜렷하게 내다보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금 조금 늦을 때가 그거 한때고 우리는 사고가 나중에 다문화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나타나는 사고가 곧 터질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터질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시민들이 노력해주고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그때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